안녕하세요. 아날로그 필름메이커입니다. 오늘은 5년마다 한 번씩 오는 컨텐츠죠. 대선 후보자 TV 광고 영상 리뷰 시간입니다. 수능 영상을 마치면 수능 영어를 푸는 그런 컨텐츠를 찍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는 이제 영상 제작자니까 5년에 한 번씩 대선 후보 TV 광고를 리뷰하는 컨텐츠를 찍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지난번에 한번 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5년 후에 또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번에 좀 빨리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한번 리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후보자들 중에서 이번에 TV 광고 영상을 만든 분은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이렇게 두 분이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두 분의 영상으로만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정치적 노선이나 이념 이런 거 다 빼고요. 순수하게 영상 제작자로서 만들어진 영상으로만 판단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시작하기 전에 이번 영상들의 특징은 갑자기 치러지는 대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시간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 영상과는 좀 다른 자료 화면이나 혹은 뭐 스톡 푸티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텍스트와 함께 영상이 제작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두 분의 영상 포맷이 좀 비슷해가지고 비교하기가 훨씬 수월해진 것 같습니다. 우연찮게 제가 전직 OAPPD 출신이기도 하고 또 채널 네트워크 디자인이나 채널 브랜딩에 대한 실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딱 제 영역입니다. 키메시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어떻게 비주얼적으로 잘 표현했는지, 특별히 광고라는 플랫폼 문법에 얼마나 충실한지를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영상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를 틀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됩니다.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네, 1분 안에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뽑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메시지나 만듦새 또 이런 것들이 모두 현업에 있는 프로 제작자들이 만든 영상이다라는 느낌이 딱 봐도 이렇게 느껴지죠. 특징은 이제 스톡 푸티지들을 많이 썼고 자료 화면들도 있었다라는 건데요. 그 1분이라는 시간 안에 후보의 정책이나 배경 이런 핵심을 전달해야 하고, 또 그리고 이제 그 영상이라는 매체의 특성을 활용해서 지루하지 않게 전달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물론 이제 영상을 어떻게 뽑아야 할까라는 어떤 전체적인 기획도 필요하지만, 이럴 때 이제 중요한 게 음악 아닐까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영상에서 그 경쾌한 음악을 쓴 거는 되게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예전에 그 영상에 쓰기 좋은 음악과 관련한 컨텐츠를 찍은 적이 있었는데 꽤 오래전에요. 뭔가 심심하지 않은 음악, 높낮이가 있고 템포가 사라지는 구간이라든지 그런 텐션이 있는 그런 구간들이 다양하게 있는 곡들이 영상 컨텐츠로는 굉장히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음악을 앞에 내세우고 또 그 템포에 묻어가기만 하면 되니까 굉장히 좋은 선택인 거죠. 이런 영상을 만드실 때는 그래서 뭐 아트리스트 같은 곳에서 보시면 일정한 웨이브폼을 가지고 있는 음악들이 있어요. 이런 음악들도 물론 뭐 좋습니다만, 이 음악들을 사용하면 이야기의 텐션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다이나믹한 어떤 웨이브폼을 가지고 있는 곡들이 있거든요. 이런 곡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떨 때는 쪼여주고 어떨 때는 놓아주고, 쪼임과 놓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그 지점에서 스토리텔링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재명 후보의 영상의 음악도 똑같이 이런 패턴으로 사용이 된 것 같아요.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음원을 어느 정도 편집을 해서 쓴 것 같고요. 영상의 호흡하고 음원의 호흡이 다르면 당연히 편집을 해야 되죠. 그렇죠? 만일에 영상 안에서 뭔가 변화를 주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3번의 변화를 준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제 영상 안에서 음악을 3번 정도 바꿔야 되잖아요. 1분 안에 3개의 음악을 쓴다 이런 거는 정말 쉽지 않은데, 하지만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음원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제 비주얼적인 부분도 꽤 잘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사용된 폰트들이나 음원의 느낌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트렌디한 폰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톡 푸티지들도 이제 보면은 이제 곳곳에 이제 사용된 게 보이죠. 스톡 푸티지란 쉽게 말하면 이제 구매할 수 있는 자료 화면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사실 이제 이런 영상들은 이번 대선만을 위해서 구성하기에는 조금 투머치한 느낌이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스톡 푸티지라고 봐야 하는데, 혹시 이제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메시지와 이런 스톡 푸티지 간의 간극 같은 건데요. 이제 이런 영상은 메시지가 화면에 직접적으로 뜨고 이제 그걸 보조하는 화면이 배경에서 커버하는 그런 구조란 말이죠. 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화면으로 그 메시지를 커버할 거냐, 이런 건데요. 이걸 위해서는 이제 균형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화면의 텍스트가 구체적인 단어를 언급하느냐, 아니면 그걸 포괄하는 좀 더 큰 의미의 단어를 언급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만든 영상으로 한번 와서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보시면 이제 같은 패턴의 영상이라는 걸 아마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텍스트들이 아주 특정한 무언가를 지칭하고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그 화면이 지칭하는 그 화면이 나와야 되겠죠. 우리에게 없는 건 사진관인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뭐 발가락? 뭐 발가락이 나왔으면 발가락이 실제로 화면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크몽이니까 이런 화면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안고 있는 화면. 크몽 로고가 물론 나올 수 있지 않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게 어떤 브랜드 이미지로서의 크몽을 규정한다면 우리를 채워주고 만족해 준다는 어떤 표현도 가능하니까 이런 식의 화면도 용인이 된다는 거죠. 이 영상도 한번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이 특정한 단어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텍스트가 있을 땐 그 화면을 찝어서 보여주지만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고개를 끄덕이거나 깨달은 표정 이런 걸 넣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 영상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흐름을 이어가는 그런 화면으로만 커버해도 용인이 되는, 오케이 되는 그런 화면 컨셉이라는 거죠. 여기에서도 우리의 가슴에 라는 표현을 넣은 것도 이 가슴에 로고가 있기 때문에 표현한 거예요. 만일 마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좀 더 넓은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화면을 자유롭게 넣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겠죠. 지금 그 이재명 후보의 영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푸티지들도 사실 관련성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다음은 무엇일까? 대한민국 늘 그랬던 것처럼 세계를 주도하는 시대로, 그러니까 이런 게 모두 되게 굉장히 큰 말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밝고 희망차고 시원한 느낌이라고 하는 그런 일관된 푸티지들을 배치해도 충분히 받아들일만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화면도 영리하게 잘 쓴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스톡 푸티지 같죠? 이런 영상을 이번 영상을 위해서 찍으면 뭐 충분히 찍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게 의외로 시간이 꽤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촬영되어 있는 촬영본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겠죠. 비주얼적인 부분도 광고 영상이라고 하는 포맷에 아주 적절하게 잘 녹아든 것 같습니다. 그 애니메이션을 줄이고 최대한 컷인, 컷아웃으로 화면을 구성했죠. 개인적으로 제가 되게 선호하는 그런 편집 방식인데, 그러니까 제일 호불호가 적고 또 섣부르게 페이드 인 아웃 모션을 넣게 되면 오히려 텐션을 좀 죽이거나 감정을 좀 유도하는 경향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감정들은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그걸 영상 안에서는 최대한 뉴트럴하게 그런 표현 기법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영상의 템포도 살렸고 또 굉장히 중립적인 화면의 이미지도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화면이 컬러풀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떤 정책과 관련된, 그러니까 자신의 아이덴티티라고 여겨지는, 그러니까 정책의 아이덴티티일 수 있죠. 그런 부분에서는 이 당의 메인 컬러를 사용해서 이런 광고의 문법에도 충실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메시지도 한번 봅시다. 이번 선거가 전임 대통령의 사고 때문에 펼쳐진 선거지만 그런 내용들은 이 영상에는 들어가 있지 않죠. 대신 이 K라는 태그를 붙여서 짧게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좀 찾아보니까 이재명 후보는 K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으로 이 K라는 키워드를 정책을 설명하는 매개체로 썼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 일상에서 K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뭐 K-팝, K-드라마, K-푸드, 이렇게 K가 의미하는 바는 한국 컨텐츠라는 어떤 사전적인 의미도 있지만
더불어서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의 의미도 갖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K는 이제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어떤 요즘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의 대명사라고 한다면, 혹시 우리 이전 세대, 뭐 부모, 할아버지 세대의 이 K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과 가장 비슷한 단어, 네, 한강의 기적, 경제성장이죠. 이 부분이 이 영상에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공유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자,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란 이 단어를 계속 리마인드하는 그런 의도도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된 결과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상 자체로 흠잡을 데 없이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런 정치 관련 TV CF는 굉장히 보수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칠 텐데 이런 영상으로 최종본이 나왔다라는 것도 매우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점을 사실 굳이 꼽자면 마지막 부분에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과의 연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앞부분에 보면 세계를 주도한다, 또 K 이니셔티브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 세계를 주도한다는 말로 마무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공식 슬로건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마무리를 한 것 같은데, 한강의 기적, 그다음에 한국의 소프트 파워로 이제는 세계를 주도하는 꿈을 향해 가자, 그게 진짜 대한민국이다, 이런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주도, 이니셔티브라는 말이 너무 묻혔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엔딩이 진짜 대한민국? 요런 말로 바로 넘어가니까 좀 뜬금없다, 이런 느낌이 드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 영상을 보시죠. 참고로 이 콘텐츠를 기획할 때 기준으로 나왔던 그 영상이 이재명 후보는 2개,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하나였어서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김문수 후보는 3개까지 나왔거든요. 네, 이번에는 첫 번째 영상으로만 리뷰를 한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아무튼 일단 보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드시 국민이 이겨야만 하는 승부를 시작합니다. 독재냐 자유냐, 범죄자냐 원칙주의자냐,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승부를 김문수가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정정당당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노동자와 기업가가 상생하는 AI 강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갈등과 반목을 넘어 모두가 하나 될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반드시 국민이 이겨야만 하는 승부를 김문수가 시작합니다. 기호 2번 김문수. 자, 잘 보셨죠? 사실 이 영상을 보고 많은 부분에서 아까 그 이재명 후보 영상과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이 김문수 후보 영상에 큰 점수를 주기가 좀 어려워서인데요. 이해는 합니다. 네, 이게 당의 실력이나 뭐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직전 선거에서는 워낙 잘 만들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워낙 급하게 준비된 경향이 있고, 또 후보가 바뀔 뻔한 상황도 좀 있어서 이 준비를 할 시간이 더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런 걸 감안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그 아까 화면의 텍스트와 배경화면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직접적인 단어를 언급하면 그 단어에 맞는 이미지를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첫 화면에서 굉장히 위험한 선택을 했어요. 그 의도는 알겠어요. 이번 선거를 독재, 범죄자로부터 지켜내야 된다라고 영상에서는 전제를 했고, 그 대척점에 자유를 수호하고 또 원칙주의자인 김문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승부를 한다, 이런 건데, 근데 이게 화살표를 잘못 쓰면 대상이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텍스트에 제가 생각할 때 좀 다소 불필요한 애니메이션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중간에 화면을 어디서 멈추느냐에 따라서 자칫 잘못하면 범죄자가 자당 후보를 지칭하는 것처럼 캡처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굳이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걸 의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칙주의자, 자유 앞에는 자당 메인 그 컬러로 바를 두르고 또 그 방향으로 후보자를 위치시켰어요. 근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위험한 시도인데 이걸 감수할 만큼 중요한 어떤 표현이었을까? 이런 배치와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좀 의문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보시면 이렇게 화면 전체적으로 컷인, 컷아웃을 했거든요. 좀 미세한 줌인아웃이 있지만 텍스트는 굉장히 속도감 있게 애니메이션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페이드인 아웃이 걸린 상태니까 애니메이션이 좀 답답해 보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이런 패턴이니까 뭔가 이렇게 시원한 느낌이 드는 타이포 애니메이션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좀 올드하다라는 좀 느낌이 들었는데 이런 부분 보시면 특히 이제 넘어가는 지점은 더 그렇게 느껴지는데 이게 화면이 1분짜리 영상인데 인트로가 이제 21초부터까지이고 심지어 한번 암전이 됐다가 분위기가 바뀌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여기도 이게 분명히 속도감이 있는데 뭔가 처지는 그런 이유가 이런 모션감하고 이 페이드인 효과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 부분에 영상의 음원이 사라지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반드시 국민이 이겨야만 하는 승부를 김문수가 시작합니다. 요거는 되게 적당한 부분에서 적당히 잘 만든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영상 안에서 사실 잘 활용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활용이 아니라 활용할 의도가 아예 없었다.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반드시 국민이 이겨야만 하는 승부를 김문수가 시작합니다. 반드시 국민이 이겨야만 하는 승부를 김문수가 시작합니다. 국민이 이겨야 하는 승부인데 후보자가 음식을 드시고 계시는 건 이 자료화면으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매우 넓은 자유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텍스트지만 먹는 화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넓은 자유도에서조차도 한계치를 넘는 이미지다. 그리고 이제 화면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왜 하늘색 자켓을 입고 계신 화면을 쓰는 걸까요? 상대 경쟁 후보 컬러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 번 등장해요. 다시 말해서 쓸 화면이 부족했다. 소스가 부족해서 기계적으로 화면을 넣었다. 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텍스트 헤드라인의 메시지와 영상이 따로 놀게 되고 임팩트도 반감되는 겁니다. 큰 어떤 넓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텍스트를 화면에 넣었다고 해서 아무 화면이나 넣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화면 전체적으로 뭔가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 같다 라는 것들 이렇게 느끼는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지지난 영상에서 타이포 디자인이 영상에서 톤 앤 매너를 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일반적인 1인 제작자들은 TV 컨텐츠를 레퍼런스로 활용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보는 이 영상들은 광고, TV CF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방영되고 있는 광고를 보면서 어떻게 화면을 만들어야 하는지 단서를 얻을 수 있는데, 한번 제가 광고를 쭉 보여드릴 테니까 화면하고 타이포 디자인의 배치, 패턴을 한번 찾아보시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계산적으로 엄마 짐 싸! 10시 59분 완료. 행복의 순간에 페어링. 없다. 기다릴 필요도. 네이버 도착 보장. 도착 보장. 자, 광고 영상을 여러분이 찍는다고 한다면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면 좋습니다. 보통 이제 우린 텍스트를 화면에 쓰려면 가독성을 좋게 하려고 색을 넣거나 아니면 텍스트 외곽선에 아웃라인을 넣는다든지 섀도우를 넣거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광고에서 텍스트는 첫 번째 흰색 아니면 그 광고의 그 브랜드 컬러로 들어간 텍스트 딱 그렇게만 사용이 되는데, 이제 이렇게만 사용해도 가독성에 해가 되지 않도록 화면을 구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텍스트의 배치는 아주 보수적입니다. 센터 아니면 센터의 좌측, 우측, 하단, 상단 뭐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색깔은 흰색 아니면 그 브랜드, 광고하는 그 브랜드 컬러의 그 컬러, 그리고 두 번째는 배치, 텍스트의 배치는 센터 아니면 좌측, 우측, 위아래, 굉장히 보수적이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99%의 광고 영상이 이 문법을 따르고 있죠. 사실 광고가 아주 자유로운 표현이 보장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뜯어서 보면 아주 엄격한 레이아웃 규칙에 묶여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이포 규칙에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촬영을 할 때 텍스트가 들어가는 공간을 만들어야 하고, 혹은 텍스트가 위치할 곳을 예측해서 그 부분의 가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촬영 단계에서
톤을 조정해야 되겠죠. 자, 김문수 후보의 이 영상이 전체적으로 광고의 형식과 맞지 않는다는 이 알 수 없는 불편함이 있는 이유는 여기에 사용된 후보의 이미지, 영상이 모두 보도 화면이라는 거예요. 애초에 이런 CG와 조화롭게 사용된 것을 감안하지 않은 정보 전달에만 충실한 영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검정색 그라데이션을 넣기도 하는데, 아까 이재명 후보의 영상을 좀 보시면 마지막 화면도 사실 좋은 화면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요. 뭔가 좀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근데 이건 뒤에 화면과 이 맞춘 텍스트를 맞추기 위한 밸런스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사실 이 최종 화면도 이게 최선일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아무튼 이거는 이제 그 캠프에서 의사결정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왈가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더 보면 이재명 후보 영상인 경우에는 아예 그냥 레이아웃을 만들어서 프레임 안으로 이미지를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텍스트와 부딪힘이 없는 거죠. 네. 이재명 후보의 영상의 텍스트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광고 영상의 텍스트의 그 사용 문법에 일치하게 반영된 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걸 보시면 가독성을 감수하는 지점까지도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텍스트에 외곽선을 주어서 가독성을 확보하는데, 저 같으면 아예 통으로 이 영상의 명도를 떨어뜨려서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이 TV 광고의 문법으로 더 옳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김문수 후보의 영상으로 돌아와서 이 메시지도 좀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노동자와 기업 간의 상생을 위한 AI 강국,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게 맞는 표현인가요? AI와 노사관계라는 표현도 다소 좀 의문점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이게 이제 가장 힘주고 강조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그냥 계단을 걸어 나오는, 더군다나 계속 지적드리지만 자켓의 색깔도 매우 아쉽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엔딩 화면에 새롭게 대한민국 정정당당 김문수, 이것도 제가 공식 포스터를 좀 찾아봤는데 이게 서로 다른 폰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홍보 파트 전체를 총괄하는 의사결정권자에 의해 핸들링되고 있지 않다를 방증하는 건데,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보시면 이렇게 일치하잖아요. 이게 좀 전체적으로 안타까운 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세 번째, 가장 최근 영상을 봤거든요. 근데 그 영상에는 또 다른 폰트가 쓰였거든요. 이런 건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죠. 매우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46초 부분에 보면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지점이 여기라고 보는데, 영상 안에서 사실 이 모멘트가 김문수 후보를 대선 후보까지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토리 자체로 보면 오히려 이 부분을 살리는 게 훨씬 소구력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는 노동운동에 헌신하셨던 분이고 또 행정 경험도 있으시고, 그런데 이런 굽히지 않는 소신까지 있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위기에 빠진 이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리더십이라고 브랜딩하기에 훨씬 매력적인 지점인 것 같은데, 이 영상에서는 그게 이제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점이고, 자타공인 최고의 노동운동가로 젊음을 바친 김문수는, 그리고 이제 앞서서 인트로 메시지가 굉장히 셌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방향성을 결정한 건데, 제 생각에는 직전 정부에서 잘했다고 생각되는 어떤 정책, 변화,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포기하지 않게 도와달라. 대한민국이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절박함을 표현하는 게 훨씬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후보 영상을 리뷰해 봤는데요. 전적으로 영상 제작자로서의 리뷰였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생각은 또 어떠셨는지도 궁금합니다. 투표 잊지 마시고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성장하는 우리나라를 위한 지도자가 뽑힐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날로그 필름메이커였습니다.